네, 2023년 8월 22일 이정훈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오늘 8월 22일 관계 강요 회의를 엽니다. 일본은 강요 회의라 그러죠. 우리는 국무회의라 그러는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서 후쿠시마 제1발전소 후쿠시마 일발에서 나온 물을 어떻게 할 것이다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일발에서는 이 물을 방출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기시다 총리는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했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바로 일본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과 만나서 이 후쿠시마 물을 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카모토 회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어쨌든 둘이 합의가 보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나 방류를 하겠다는 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일본은 지금 이제 후쿠시마 일발에 그 물을 담아 놓는 통이 거의 꽉 찼습니다. 꽉 찼고, 그 다음에 그 사고가 난 원전을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해체하는 작업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고 난 원자로를 해체하고 사용을 해결로 저장조도 해체하고 하려면은 작업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체를 하게 되면 또 이 물들도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자로 해체 작업을 우리보다 먼저 들어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이제 나가겠죠. 네. 그러면 이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표현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했지만 어제 대구에 가서 경복과총하고 후쿠시마 이 처리수 방류 문제를 놓고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토론회 사회를 봤었는데 거기서 발표된 것 중에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인 현재 회장입니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이죠. 그분이 발표하신 게 굉장히 내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박은필 박사의 발표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받아갖고 따로 한번 전량을 방영을 해드리고,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우선 궁금한 게 많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왜 방류를 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방류를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백원필 박사가 만들어 오신 PPT 중에서 한 대목입니다. 요거를 봐주십시오. 요게 후쿠시마의 위치입니다. 저도 여기를 갔다 왔고요. 후쿠시마에는 2개의 원자력 발전소 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게 1발전소, 두 번째 게 2발전소인데 사고는 1발에서 났습니다. 후쿠시마 1발이라고 그러죠. 그쪽에서는. 그 중에서 1, 2, 3, 4, 5기가 사고를 났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저도 여기를 현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1발에는 6개의 원자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5호기하고 6호기는 해면에서부터 13m 높이에다 지었기 때문에 거의 쓰나미 피해를 입지 않았고, 먼저 지었던 1, 2, 3, 4, 5기는 해면에서부터 10m 높이에 있었는데 쓰나미가 15m로 왔던가요? 그래서 이쪽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죠. 5, 6호기는 13m인데 2m가 넘어갔지만 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게 후쿠시마 1발전소, 우리 쪽에서는 제1원전이라고 번역하는데 일본은 후쿠시마 1발이라고 합니다. 1발에 사고가 났던 1, 2, 3, 4, 5기의 조감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1, 2, 3, 4, 5기가 있고 그 앞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 방파제가 충분히 높았으면 물을 막아줬을 텐데 이 방파제도 낮았죠. 그래서 물이 넘어왔고 1, 2, 3, 4, 5기는 해면에서부터 10m쯤에 있었기 때문에 15m의 쓰나미가 오니까 물에 잠겼고, 그리고 이 발전소들은, 이 원자로들은 우리나라 원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파서 지하에다가 비상발전기를 뒀어요. 때문에 이 물이 15m의 물이 들어오니까
이 지하가 잠겨버렸죠.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가동을 못합니다. 이게 가동됐으면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가동되는 게 절체절명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지하에 비상발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를 계기로 물에 안 잠기도록 추가 시설을 했습니다. 자, 이게 후쿠시마 원자로 설명도입니다. 왼쪽 거고요. 오른쪽 거는 대한민국 경수로 모형입니다. 요 일본 거 왼쪽 거를 보게 되면은 가운데에 그 백일전구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그림이 있죠. 거기에 원자로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로 용기. 이게 바로 원자로입니다. 그 원자로 밑에 노심 해결료 갈라치고 있죠. 노심. 바로 여기에 그 해결료가 있는 겁니다. 이 해결료에 쓰나미가 닥치기 전에 지진이 왔죠.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오니까 후쿠시마 일발전소로 들어오는 모든 전기가 끊어집니다. 전봇대가 다 자빠졌죠. 그러면은 이 노심 안으로는 물이 들어가서 이 노심이 계속 핵분열을 하면서 뜨거운 열을 내거든요. 그 뜨거운 열을 받아서 물이 끓습니다. 끓으면 그걸 갖고 그 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게 일본의 이 후쿠시마 발전소 원리였는데, 이 뜨거운 물이 증기가 이제 터빈을 돌리고 나면 그 증기를 다시 식혀서 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다시 또 집어넣으려면 전기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진으로 모든 전기가 끊어지다 보니까 이 물을 식히고 다시 져주는 그런 동력이 상실된 거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준비해 놨는데, 이 비상발전기가 지하에 만든 관계로 쓰나미가 오니까 물에 잠겨서 이것도 가동이 못 되면서 식히지 못하니까 계속 핵분열은 일어나고, 핵분열이 일어나도록 멈추게 했지만은 왜 우리도 자동차도 브레이크 받으면 쭉 밀려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핵분열을 멈추게 했지만은 원체 뜨거웠던 거라서 계속 뜨거워집니다. 식히지 못하니까 이게 점점 뜨거워져서 그 노심 해결료 밑에 있는 그게 원자로 바닥인데 그걸 뚫어버립니다. 아주 뜨거운 아주 두꺼운 강철로 된 건데 이걸 뚫고 밑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원자로 공동이라고 돼 있는, 그걸 원자로 경납용기라고도 하는 그 밑에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원전 일발에서는 원자로 안에 그 녹아내는 해결료가 있고 그 바닥에도 떨어져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는 아직 사람이 못 들어갔죠.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거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우리나라는 원자로가 아주 작은 그림 보이십니까? 그 원자로가 그 그림 오른쪽 밑에 있고, 여기에서도 우리도 원자로가 물이 안 들어가서 뜨거워지면 녹아내릴 수는 있죠. 녹아내리면 밑에 바닥이 쌓이겠죠. 그러면 수소가 발생하면서 폭발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전체를 아주 대용량 경납 건물이라고 표현된 거, 이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가 발생하게 되면은 수소에다가 산소를 붙여주면은 H2O 물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강제로 수소가 발생하게 되면 산소를 집어넣어서 그 수소를 희석화시키는 장비도 지금 현재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일본과 같은 사고는 나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일본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이 경납용기가 매우 작아가지고 수소가 꽉 차게 되면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건물이 찢어지면서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나갔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체르노빌 사고보다 더 크다라는 주장이 많은데, 체르노빌 사고 때 나간 거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최초의 사고였던 미국의 스리마일 섬 사고 때는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전 그림처럼 큰 경납용기가 있어서 그 안에서 다 막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후쿠시마 일발 뒤에는 산이 있다. 그 산에서 한 500톤 정도의 지하수가 밀려 나온다. 그 지하수가 일본 사고가 난 노심이 녹은 원자로 건물 안에 스며들어서 문제다라는 건데,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루 한 500톤 정도의 2014년에는 지하수가 나옵니다. 산에서. 비가 오면 어떠냐? 비가 오면요, 500톤이 아니라 몇만 톤의 물이 오겠죠. 이거는 감당 못합니다. 근데 이제 자연 상태에서 한 500톤 정도의 물이, 지하수가 이 발전소 안으로 오는데, 지금 아까 이제 노심이 녹아서 거기서 수소가 발생해갖고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폭발과 더불어
또 그 전에 지진이 있었고요. 그래갖고 일본의 그 원자로 건물 밑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500톤의 지하수가 일부가 그 노심, 즉 여전히 뜨거운 상태로 있는 해결료에 접근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그걸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본이 강제로 물을 집어넣었는데 그 물량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 물은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게 끓으면은 꺼내서 다시 식혀주고 해서 식히고 있는데 일본이 관리하는 것보다 물이 자꾸 늘어나요. 아, 지하수가 들어가는 거야. 이건 판단을 한 거죠. 판단하기 전까지 들어갔던 물은 그거는 2011년 사고가 나고 12년, 14년, 14년 동안은 계속 늘어났고 그렇게 빠져나온 물들은 이미 바다로 들어가서 그게 흘러 대한민국에도 왔을 거고 미국에도 갔을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피해는 전혀 없었다는 거. 네, 그건 미리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아, 이게 물이 들어오는구나. 원자로가 깨졌구나. 건물이 깨졌구나. 알고 나서 이 지하수를 막기 위한 일본이 노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게 되시면은 지하수도 이 물의 높이가 있잖아요. 흙이랑 같이 있지만 이 중력 때문에 일정한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하수가 이 원자로 건물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콘크리트로 차단하는 벽을 땅속으로 팠습니다. 그래서 산에도 팠고 원자로 건물 가까이도 또 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벽 때문에 물은 부딪혀서 옆으로 흐르죠. 갈라져서 흐르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로 건물 안에서 지하수가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물이 늘어나거든.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물을 일본이 계속 뽑아내가지고 지금까지 별도의 통에 그게 K4 영어 K에다가 숫자 4 하는 그런 K4 탱크에다 담아놨는데 담아놓으면은 이제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가 지나면 쭉 안전도가 점점 높아지죠. 근데 그게 지금 쭉 하다 보니까 꽉 찼다. 꽉 찼고 반감기가 상당히 지났다. 그래서 오래된 것부터 방사선을 쏘는 핵종을 제거한 다음에 방류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수라고 하는 거 왼쪽에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지하수가 흘러서 사고가 난 원자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물이 늘어나죠. 그게 오염수입니다. 그 물을 뽑아갖고 일본이 어떻게 하면 알프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알프스는 약자예요. 방사선을 내는 핵종을 걸러내는 그런 장비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보이는 물들이 있으면은 K4 탱크로 보내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사선이 나온다 그러면 알프스를 다시 한번 통과하게 난 다음에 어느 수준 이하가 되면은 K4 탱크에 넣어놓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쭉 넣어놓은 게 뭐 130 몇만 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한 10년 이상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꽉 찼기 때문에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바닷물을 갖고 와서 물을 더 타서 희석을 한다는 거죠. 희석을 해서 또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한 1 내지 2km 바다 밑에 관을 파갖고 쭉 먼 바다로 내보낸다. 바로 앞바다로 내보내면 바로 앞바다가 상대적으로 오염이 될 텐데 먼 바다로 보내면 오염이 덜 되죠. 이거는 우리나라 신고리인가요? 신고리 발전소도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원전도 물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증기가 발생하면은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데 그 증기를 식혀줍니다. 그 식혀주는 물이 바닷물인데 바닷물이 막 크게 통과하는 관 속으로 증기를 통과시키면은 증기가 물이 되죠. 그럼 바닷물은 그 증기의 열을 받아 뜨거워집니다. 좀 한 3, 4도 올라갑니다. 그런 물이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데 이 바닷물이 3, 4도 높은 온도로 나가게 되면은 어업에 영향을 줄까봐 신골이 맞을 거예요. 거기서는 바다 밑으로 한 관을 뚫어갖고 한 1, 2km 바깥에다 내보내죠. 그러면 그쪽은 워낙 큰 바다니까 해수 온도가 거의 안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일본도 이번은 이제 다른 거죠. 일단 알프스로 처리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한 물을 다시 바닷물을 더 섞어서 굉장히 많이 섞습니다. 그래서 더 다운시킨 다음에 그 물을 해저관으로 해서 멀리에서 내보낸다. 그런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내보내는 물에는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삼중수소가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이 삼중수소를 품고 있는 물이 지금 한 125만 톤, 뭐 130만 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총 방사능량이 780조 베크렐이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지만 이게 킬로미터를 밀리미터로 쓰게 되면 어마어마하죠. 1km면 몇 밀리미터인가 나 계산이 안 되네.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식입니다.
이 숫자의 단위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결국은 이 120만 톤의 물에 들어있는 삼중수소의 총량은 2.2g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물을 엄청나게 타버리기 때문에, 바닷물을 타서 내버리기 때문에 삼중수소의 농도는 더 줄어들죠. 아마 삼중수소의 이 부피는 15cc 라면 맥주 드실 때 500cc 드셔보셨으니까 감 잡히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연 상태에도 이 정도의 삼중수소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줌 드시죠? 그 오줌에도 삼중수소가 있고요, 이 집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알프스로 처리한 물들을 K4 탱크에 넣어놨다가 방수구라고 맨 아래 그림 있죠, 그걸로 쭉 뽑아가지고 바다 밑으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바다 밑으로. 그러면은 희석된 물인데 또 한 번 희석이 되니까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방사성 그런데 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콩에 많아요. 사람 몸에도 있고 미역 그리고 고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사능이라고 하는 건 거의 보면요, 태양에서 오는 거고 그게 가장 원초적인 물질 같아요. 원래 지구가 생길 때는 우라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방사선이 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반감기가 다운되고 하다가 생물이 생기고 인류가 생기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제로가 되면 또 어떻게 인류가 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일본이 이번에 방출하는 방사성은 거의 자연 방사성과 차이가 없다, 그겁니다. 일본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하면 일본 국민들이 죽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그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나라가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미국이 다 거절합니다. 왜? 우리 소방, 우리 의료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FDA, 미국 식약의료품청에서 검증된 물만 받고 다른 나라 물은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게 미국의 자존심이고 그게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겁니다. 1990년대인가 일본 간사이에서 오사카, 교토 이쪽에서 지진이 났었죠. 그때 우리가 일본을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일본이 아무것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물, 삼다수 물 얼마나 좋습니까? 안 받겠다 그랬어요. 왜? 자기 국민들한테 먹이는 물은 일본의 FDA가 승인을 한번 먹이겠다, 딱 그런 원칙하에서, 그리고 우리 소방대원이 가서 도와주겠다고 또 노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가 저렇게 되고 지진 났을 때는 대한민국의 지원을 다 받았어요. 왜냐?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발전해서 우리도 식약품청이 생기면서 다 검증된 물만 국민에 주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소방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최근에 시리안과 터키 지진 났을 때 그런 나라들은 전 세계 구호대를 다 받아들이죠. 왜? 자기네 능력이 딸리고 자기 거보다 선진국계 훨씬 좋으니까. 우리나라 FDA, 우리나라 소방대도 가서 구조작업 해주고 왔었죠. 물품도 주고. 이 선진국들의 자존심은요, 자기네가 인정하지 않은 건 안 받습니다. 그 일본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거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보다 강할 수도 있어요. 사고는 당했지만. 그리고 그걸 검증해 들어가는 일본 과학자들의 자존심은 우리 대한민국 과학자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설렁설렁 할 거다, 일본 과학자가 설렁설렁 할 거다. 천만에 일본 과학자도 이번에 방류수 나가는 걸 설렁설렁 한 게 드러나면요, 그 사람 맞아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과학자 윤리를 지키지 않아서 생명과학자 황우석 씨가 완전히 우리 매장시킨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의 자존심도요,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기자들도요, 대한민국 정부가 막 속이고 있으면 그거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걸 수사에 들어가는 정보원도 있고 수사관도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뭐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마구 내보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본 어민들도 일단은 반대하고 있고 일본 국민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피해는 일본이 보는데 그걸 중간자에서 일본의 뭐 여러 과학자들이 다 검증에 참여했겠죠. 그들이 오케이 한 거면은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오케이 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셔도 과히 틀리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 이 세슘이 가장 문제라고 많이 떠들었는데 세슘도 시간이 지나면 반감기가 지나서 뚝뚝 떨어집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2011년 1월 1일 때의 농도가 나오고 2011년 3월 달에 사고가 났죠.
사고 직후에는 제법 높습니다. 2011년 1월 1일 바로 직후에 사고가 났으니까. 그러다 점점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그 오른쪽에 위에 있는 그거는 방류대상 탱크, 즉 K4 탱크 안에 있는 물들의 세슘 농도고요. 이거를 바닷물을 더 타서 희석하면은 밑에 방류시 세슘 농도로 떨어집니다.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은 세슘이 나왔고 그때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백원풀 박사님 자료를 토대로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저희 설명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본은 지금 이제 후쿠시마에 사고 난 거를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이 쌓인 물을 처리해야 되니까 일본 어민들의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금 그렇게 해서 내보내겠다는 거고요.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힘든 게, 저도 힘들고 원자력계도 힘들고 윤석열 정부가 힘든 게, 지금 일본이 이런 사고를 당한 걸 잘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본의 아니게 전부 다 친일파가 돼버렸어요. 일본을 변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일본도 따지게 보면은 자기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상 최대의 지진이 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연재해를 당한 겁니다. 자기들도 희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본 어민들도 피해가 있고 하니까 그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일본은 왜 이거를 바다로 내보내느냐? 간단합니다. 아까 이제 K4에 담긴 물을 증발시키면은 방사능만 남고 방사선에는 핵종만 남고 다 내보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남은 걸 나중에 콘크리트에 묻을 수 있는데 그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근데 바다로 내보내면 이미 자연계에는 그 정도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같은 걸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바닷물에다가 제 눈물 한 방울 흘린다고 물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잖아요.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일본도 상당히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일본을 변명해 주느냐? 이런 거는 우리도 당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도 이거를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거는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몇 번 했어요. 거기서도 방사능 물질이 조금 나왔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미국이 비행기를 띄워서 몇 차례 추적을 했는데 미국이 발표를 안 하니까, 근데 방사능이 나왔기 때문에 실험을 했다고 미국도 인정을 하죠. 그게 비에 씻겨서 내려온 건 지금 아무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동해에 들어온 물들 갖고 우리가 피해 본 게 없다는 겁니다. 이미 방사능은 지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금 본의 아니게 윤석열 정부나 저나 원자력계가 일본을 변명해 주는데, 그거는 이게 피해가 없다는 거에 대한 강조지 일본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본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지진을 당한 거고, 그럼 일본의 실수는 뭐냐? 제가 일본 역사책을 보니까 일본 서기 같은 데에서는 바다가 올라왔다 뭐 이런 그게 이제 쓰나미가 큰 게 난 거죠. 그래서 어느 밑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는데, 일본도 이 기상 관측을 메이지 이후 1865년 이후 이제 기상 장비 들어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50년 내지 100년 정도의 토대를 기준으로 후쿠시마에서 날 수 있는 쓰나미는 이 정도다, 지진은 이 정도다라고 계산하고 지었는데 그거보다 센 게 온 게 문제죠. 왜 그걸 못했냐? 더 센 게 온다고 하겠으면 건설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 선에서 했던 것들이 이번에 생긴 거고, 그때 기술적 한계도 있었던 거고, 이거 굉장히 오래된 발전소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고 지금 와서 시비를 걸어봐야 그건 뭐 1960년대, 70년대 진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이제 일본 사정이 그랬다. 이제 앞으로 계속 안전수치가 올라가니까 사고는 점점 적어질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 이걸 물을 30년에 걸쳐 천천히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를 다 뜯어서 해체하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신기술을 터득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이제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고리 1, 월성 1을 폐쇄했습니다. 이거 앞으로 해체한다 그러고, 고리 2도 제가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값이 지금 다락같이 오르고 있죠. 저는 고리 1, 월성 1, 특히 월성 1은요, 재가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 하려면 많은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전기값이 지금 한전이 올리려고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많이 올라갔고. 근데 이 전기값을 내려면 우리 원전을 돌려. 월성 1호기 같은 경우는요, 한수원에서
가짜로 수치를 조작해서 억지로 세운 겁니다. 고리 1호기도 더 돌릴 수 있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세운 거고 고리 2호기도 그냥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안전도에 대한 준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비상발전기도 지상에 만들었고 수소를 제거하는 장비도 집어넣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월성 1호기는 싹 원자로 새로 고치한 거예요. 이거를 다시 재가동하면서 전기값을 낮춰주는 게, 후쿠시마 바라보면서 우리도 위험하지 이런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고 그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 세 개 세워놓은 원전, 지금 전기값이 너무 올라갑니다. 지금 사람들 사실 힘들어요. 뭐 월급쟁이 하시는 분들, 연금생활자는 그럭저럭 사시겠지만 상인들은 진짜 힘듭니다. 우리가 안전을 강화해서 원전 사고 안 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린 사고를 낸 적도 없고, 일본처럼 지진도 안 나고 나도 별거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세 개의 원전을 세워놓은 걸 다시 돌리고, 그래서 전기값을 다운시키고, 지금 탈핵 정책이 멈췄다고 하는데 신규 원전은 하나도 못 짓도록 김지영 씨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이끌었던 공론화위원회에서 그걸 권고를 해서 문재인 정권이 법도 만들지 않고 신규 원전 건설을 다 세워버렸어요. 지금 아직도 그게 그대로입니다. 그게 큰 문제라고 제가 주장했는데 이번에 뭐 산자부 장관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원전도 새로 짓고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정부하고 대한민국의 원자력 과학자하고 저 같은 기자 출신도 자존심을 걸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틀리면 제발등 제가 찍는 그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대들 겁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특히 올여름 수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회 좀 먹어주시고, 저도 회 먹으러 갈 겁니다. 친구들 가자 그랬더니 지난번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못 갔는데 회도 좀 드시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45년도에 가장 중요한 건 45년도 8월 6일, 8월 9일 날 부산 앞바다에서 가까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터졌어요. 그건 후쿠시마 사고보다 더한 방사능이 나왔고, 지금 같은 8월 달이잖아요. 비가 얼마나 옵니까? 그 비에 의해서 싹 쓸려서 바다에 들어왔고, 뭐 희석하고 물론 빗물 자체가 희석을 해주겠지. 빗물이 희석 들어가서 지하수가 된 게 희석을 해준 걸 또 희석을 해서 일본이 이번에 내보내는 거니까 45년은 그것도 없이 그냥 내려온 거, 부산 앞바다, 여수 앞바다에서 꽁치 잡아먹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수산업을 지켜주실 것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긴 설명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백원필 박사가 설명한 거는 굉장히 설명을 잘하셨는데 동영상을 구하는 대로 다시 한번 전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